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개 기관 합동 전국 지표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39, 윤석열 28, 심상정 5, 안철수 6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가 오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론조사가 여러분께 전달될 때는 이 여론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그리고 중앙선거방송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면 자세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 방법이라든가 신뢰도라든가 표본 오차 여러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4개 기관 합동조사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 밖에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이재명 26, 윤석열 10.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0대에서 14로 윤석열 후보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30대 이재명 42, 윤석열 18, 안철수 10, 심상정 후보는 8 이렇게 나왔고요. 40대,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령별로 두 후보 보면은 전 연령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6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호남권에서 윤석열 후보 9,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 24, 윤석열 후보는 41,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윤석열 35, 이재명 29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 볼 만한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어떤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조사여도 정권 심판론이 항상 우세했습니다. 정권 교체론이 더 많이 나왔죠. 정권 재창출론보다. 그런데 정권 심판론이 40, 지난번 조사에서는 42대 41로 똑같이 나왔다가 이번에는 정권 심판론이 40으로 나왔고 국정안정론이 45로 나왔습니다. 국정안정론이 45로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더 많이 나왔다는 부분까지 일단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회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춘호 의원, 네. 아까 저희가 연령대별로 조사 결과를 살펴보는데 20대에서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나오는 윤석열 후보보다 물론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이거 처음일 것 같은데요?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도 처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이제 의미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심판론보다도 국정 안정론이 5%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상적으로 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개 한 15%에서 많게는 20% 정도 많았던 것이 올 하반기 전반적인 추세였던 것 같은데요. 그것이 지난주에 이제 동률이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걸 쇼킹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동률을 넘어서서 이제는 오히려 정권 안정론, 그러니까 말하면 정권 재창출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선거판의 큰 틀에서의 변화를 시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크게 어떤 위협적으로 느낄 만한 그러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4개 기관의 합동조사는 지난 27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100%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통화가 되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 이런 조사 방식은 통상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 이것과는 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지 오늘 나온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론연구소 KSOI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100%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실시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의뢰기관인 헤럴드경제, 조사기관인 KSOI, 그리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재명 42.9, 지난 조사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1%포인트 올랐고요. 윤석열 37.8, 4.2%포인트 지난 조사보다 떨어졌습니다. 심상정 3.4, 안철수 4.4.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대국민 사과 회견 이후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이 된 거죠. 김건희 씨의 사과가 의혹 해소, 논란 불식에 도움이 됐느냐? 도움이 안 됐다가 53, 도움이 됐다가 4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김영우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두 여론조사 결과 KSOI는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그런데 4개 기관 합동조사는 오차범위 밖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 윤석열 후보는 하락세. 이 여론조사의 흐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모든 여론조사가 아주 정확하다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보면 큰 틀에서의 저런 방향, 흐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선거 캠페인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초창기에 선대위를 꾸리는 것만 가지고도 한 달 동안 굉장히 헤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는 또 이준석 당 대표와의 불화설, 이게 아직도 지금 해결이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 필요하다,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 국민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야당에게 유리한 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찌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살골을 좀 많이 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 계신 분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 왜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인 갈망, 그것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 왜 이것이 꺾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당대표의 역할, 또 누구보다 또 후보의 역할, 그리고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역할이 재조정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또 부인 김건희 씨의 여러 변수가 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 끝까지 김건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과거사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프레임으로 아마 선거를 끝까지 치를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게 맞지만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이슈에 파묻혀 가지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기도 전에 굉장히 좀 불리해지지 않겠나, 이런 좀 우려감이 듭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시키고 나서는 오히려 좀 하락세여서 또 10%포인트 이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기도 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골든크로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골든크로스까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애초에 저희들이 이제 연말 연초까지 메타버스를 통해 가지고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그리고 아주 체감도 높은 공약을 통해서 이제 정책 접촉면을 늘리면 네. 이것을 한 달 이상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오차범위 내로 좁아지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뭔가 좀 경쟁이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예측을 했었는데, 김건희 씨 변수가 나오면서 여론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반적으로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좀 가파른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이것이 이제 경향성을 띠고 있는 추세로 이제 민주당은 구체화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추세로까지는 여론 지형이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경향성을 띠고 있는 그런 추세로 좀 굳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이제 과제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영우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제 김건희 씨 프레임으로 아마 선거 끝까지 갈 것 같아 민주당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 말이죠. 지난 26일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회견 이후에 민주당에서 김건희 씨와 안 하고 관련한 있습니다. 공세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좀 많이 앞서니까 이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공세를 더하면 이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혹시 이런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의 이제 이 타임테이블을 놓고서 이제 선거 전략을 쭉 마련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연말 연초부터는 원래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경쟁 그런 국면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원래 이제 캠프의 선거 캠페인 기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일부 수치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보면 대부분 자질과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거 보면 정권 교체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권 교체라는 것은 어차피 내년 3월 9일이 되면 이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냐면 7월 달에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여론을 끌고 모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년 3월 9일이 되면은 이 정권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반대했던 상대, 반대했던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데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지지를 다수 지지를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반대하는 것을 넘어선 뭔가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제도 대구 가가지고 오늘까지도 대구 가가지고 계속 그냥 문재인 정권 이 과격한 용어를 동원해가지고 반대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만 내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반대하는 상대가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정체 내지는 급격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그 원인이다. 그래서 이 위기 국면을 극복을 하려면 뭔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울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반년 이상 그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 실수는 많이 했는데 자질과 능력은 그 이상으로 보여주지 못한 그러한 측면들이 누적된 결과가 지금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정권 교체라는 겁니까? 그 대통령은 바뀝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입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좀 저는 들리거든요. 예,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예. 봅니다. 첫 번째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는 3월 9일 그리고 5월 11일 날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단순한 인물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면 정권 교체죠. 당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 두 가지를 다 아울러서 세상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 변하지 않는 세상, 참 변하지 않는 정치, 이 기득권 저항 질서와 기득권 질서를 재편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인물 교체,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세상 교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정권 교체도 맞는 것이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세상 교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자 지난번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이준석 대표가 출연했었는데 나중에 댓글 중에 하나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했습니까?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다른 언론사에 출연을 해서 후보 교체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후보를 교체하면 무조건 대선에서 집니다.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와 갈등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도 후보 교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실제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야당 후보 교체론에 대한 질문을 던져봤네요. 한번 볼까요?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 이건 여당까지 집어넣네요. 예. 일단 필요하다가 56.6, 필요 없다가 36.4. 아마도 호감도 비호감도와 비슷한 그런 측면에서 응답자들이 답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아주경제 의뢰를 받아서 했던 것이고요. 전화 면접과 ARS가 혼용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자, 지지 정당별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 이게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민주당에서도 뭐 야당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대답을 했던 게 절대 아닙니다. 여당에서는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가 35.7, 필요 없다가 57.8이 더 나온 거고요.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하다가 70.4, 필요 없다가 25.1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볼까요? 야권 후보 단일화로 하게 되면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에 35 윤석열, 21.4 안철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전체 4명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한 3에서 7 사이로 나오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35대 21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야권 후보 단일화 지지 후보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54.2, 안철수 후보가 17.5,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데 뭐 진보에서는 안철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 보면 윤석열 34, 안철수 24.7.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체적인 다자대결 구도에서의 지지율 안철수 후보 3에서 7 정도인데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 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근접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31.6, 윤석열 후보가 25.5, 안철수 후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30대에서는 윤석열 38, 안철수 20.3, 40대에서는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24.1, 윤석열 후보가 22.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는데 자, 그러면 김영우 의원님, 후보 교체론의 현실성,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교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제로? 예, 왜냐하면 지금에 와가지고 후보를 교체한다는 거는 정말 그 최악이죠. 예, 정권 교체를 향해서 지금 계속 달려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가지고 경선을 치렀고, 국민의힘의 최종적인 대선 후보가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후보 교체론을 강화시킨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자중질환이 일어난다. 지금 제가 염려하는 거는 네. 늘 그 캠페인 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그 캠프 내부의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늘 겪는 거지만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후보의 자세입니다. 후보의 의지고 이거를 돌파해 낼 수 있는 정치력이고 말이죠. 근데 제가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대위원장, 선대위 꾸리는 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 전 장관, 이해찬 전 대표 힘을 모았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지금 이제 등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힘을 모아가고 있는 여당에 비해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그런 것이 좀 빈약했어요. 근데 물론 뭐 20대 무슨 뭐 신지혜 씨를 위원장으로 영입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얼만큼 크게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론이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안정감 있게 지금 이제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에서 상당히 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후보는 후보의 운명입니다. 당대표에게 적절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호소해야 되고 맡겨야 됩니다. 부탁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할 때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후보가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물론 정치라는 것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 후보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게 정치적인 리더십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가 빨리 매끄럽게 재조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굉장히 상대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적인 그런 그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는 진지하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지금 뭐 그냥 지역만 돌아다니고 웬만한 그냥 단체 그런 일정만 정상적으로 해가지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김영전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후보 교체는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 그런데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가야 되겠다. 저는 그런 방향을 잡고 예. 움직여야지 이것이 그냥 뭐 너무 소홀히 여겼다가는 저는 굉장히 큰 그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야당 후보 교체.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은 일단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예, 있었어도 안 되는 예. 일이고요. 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다지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의 성과물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뭐 지지율 뭐 이것 때문에 뭐 후보를 바꾼다거나 이건 있었어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윤춘호 의원.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만약에 앞서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고 한다면 결국 서울시장 선거 때처럼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일단 뭐 지금 이 논의가 지금 본격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김영우 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하는 단계를 당연히 상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야당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저는 이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에 앞서서 이러한 여론조사 항목을 만들어서 언론에서 이렇게 유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뭐냐면 일단은 지금 당장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윤석열 후보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단일화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센세이셔널한 이런 이슈를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던짐으로써 하나 이게 의제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니까 이걸 이제 근거로 들어서 앞으로 계속 후보 교체론에 대한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저걸 보면 일단 저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인 게 지금 바꿔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70이라고 돼 있잖아요. 야당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데 그 답을 하는 사람들이 야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냥 무책임 말을 그냥 던지는 잠시만요. 거예요. 윤춘호 의원. 그 말씀은 야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결과인데.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죠. 예. 항목을 보시면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당 후보의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당 후보의 경우에는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저는 하나의 공상의 어떤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주어진 답변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사람들이 윤춘호 의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부분은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른 언론사의 또 여론조사 네네. 결과에 대해서 어쨌든 지금 후보 교체론이 나온 게 이 의뢰한 아주경제가 제일 먼저 던진 건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층,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 윤춘호 의원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제가 그 얘기까지 하고 넘어가고요. 아까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한 대답이 국민의힘에서 필요하다 70.4, 필요 없다가 25.1인데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다라고 지금 조사 결과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해서 물어본 여론조사 항목이 아니에요. 저건. 지지 정당별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지 돼 있는데. 정당별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제가 예.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자 민주당 후보는 곧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57대 35 정도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예. 그러면 윤춘호 선생님은 국민의힘 후보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는 한 70% 저는 바꿔야 된다 답하는 제가 이거 사람은 잘못 70%. 이해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지 정당별인데요? 아닙니다. 예. 저 항목을 저도 좀 예.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은 저 지지 정당 후보자들, 그러니까 지지 정당 유권자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질문이 저는 저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이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이 지지 정당별이라고 하는 항목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전화를 받으신 분께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후보가 교체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건지 아니면 지지 정당을 물어보지 않고 전화를 받으셨네요. 자, 국민의힘의 후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지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지지 정당 유권자에게 물어본 거라 그러면 이 뉴스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네.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 10명 가운데 7명이 후보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주영진 앵커가 네. 이해하시는 대로 하면 절대 그런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조사대로 하면은 또 뭐가 있냐면요. 20대와 40대에서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다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안철수하고 윤석열 두 사람 가운데 그런다면 누굽니까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실체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숫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윤춘호 의원이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선생님은 현재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70.4. 이거 지지 정당이 맞네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대답을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렇게 지금 나왔는데 윤춘호 의원이 아마 그 설문을 좀 보고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0.4,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5.7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야당 지지층 내부에서 윤석열 후보의 최근의 어떤 언행을 보면서 후보 교체돼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홍준표 후보 지지층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많이 퍼져 있는 상황 같은데, 그런 흐름을 반영한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후보 교체 현실성은 거의 없다, 제로다라고 김영우 전 의원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후보 단일화, 이거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법사위를 연결을 하긴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윤석열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대구 경북 방문한 자리에서 질문이 나온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안 후보님도 우리 한국 정치에서 참 한국 정치 발전의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정말 상당히 비중 있는 정치인으로서 대선 출마를 하셨는데 자꾸 이렇게 단일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 도의에 맞는 건지, 저는 우리 언론인들이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게 저는 좀 도의에는 맞지 않은데, 다만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큰 차원에서 한번 저도 한번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조심스럽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만 안철수 후보나 나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지 않느냐, 그런 공감대, 공통적인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요. 안철수 후보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도 우리와 연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어제 헛된 꿈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측 사이의 단일화 논의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